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언제 다시 반등할까? 이 손실을 어떻게 만회해야 할까? 당연한 고민이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격만 기다리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그 시간까지도 투자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은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하루 종일 뉴스가 쏟아집니다. 중요한 정보죠. 하지만은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이후에는 가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하는 시간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격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루에 몇 %만 움직여도 이유를 찾고 전문가의 전망을 찾아보고 차트를 계속 확인하죠. 그런데 반대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내 자산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생각보다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상당히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과 그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고,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지만 보유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보다 보유 기간까지 함께 운용하려는 투자 방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스테이킹입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스테이킹을 한다고 해서 가격 변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 가격에 따른 손익은 그대로 반영되죠. 다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다면 보유 기간 동안 일정한 보상 구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스테이킹이라면 모두 같은 구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떤 구조로 자산을 운용하느냐입니다. 지원하는 자산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고 보상 구조 역시 플랫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은 니어 스테이킹입니다. 니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트론, 테더 등 주요 디지털 자산의 스테이킹을 지원하며 14일, 30일, 90일, 180일, 1년 등 투자 계획에 맞춰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운영 구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 니어는 6개 블록체인 재단과의 공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체인의 재단과 기관이 스테이킹 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를 통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운영 체계를 지향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구조인지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투자는 결국 수익률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공식 자료와 운영 방식 그리고 관련 안내 내용을 충분히 살펴본 뒤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상승도 있을 것이고 조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를 선택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시장보다 투자자의 선택에 더 가까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 다시 오를지만 기다리기보다 그 기다리는 시간까지도 투자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이 앞으로는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하나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스테이킹으로 비트코인 1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다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요? 30일 기준 보상률이 2.52%라면 단순 계산으로 한 달에 약 252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격까지 상승한다면 시세 상승분과 스테이킹 보상을 함께 가져가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스테이킹으로 받은 비트코인이 쌓이면서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결국 같은 비트코인을 보유하더라도 그냥 가격만 기다리는 사람과 보유하는 시간까지 활용하는 사람의 결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테이킹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수익률부터 확인합니다. 몇 %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코인을 지원하는지, 얼마나 오래 맡겨야 하는지를 먼저 보죠.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보상이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지는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트코인을 맡기더라도 운영 방식은 플랫폼마다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은 지원하는 자산이 제한적이고 어떤 곳은 락업 기간이 다양하지 않기도 합니다. 보상이 만들어지는 구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킹도
이 투자입니다. 투자라면 수익률보다 먼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테이킹을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수익률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지원하는 자산은 어떤지, 운영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락업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를 하나씩 비교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심 있게 살펴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어 스테이킹입니다. 니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트론, 테더까지 6개의 주요 디지털 자산을 지원하고 있고 스테이킹 기간과 락업은 투자 계획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운영 구조였습니다. 니어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보면 6개 블록체인 재단과의 공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체인의 재단과 기관이 스테이킹 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를 통해 기존 방식과는 다른 운영 체계를 지향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얼마를 준다는 숫자보다 그 숫자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고 장기 투자에서는 좋은 자산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산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를 선택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떤 구조에서 운용할 것인지는 투자자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수익률만 비교하기보다 운영 구조까지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니어 스테이킹에 대한 공식 자료와 운영 구조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함께 남겨두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충분히 비교한 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